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버드래프트 피해에 관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시면서 은행에서 부과하는 이러한 오버드래프트 피 때문에 고생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큰 메이저 은행과 인터넷 은행 가운데서 이러한 피를 없애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관련된 뉴스와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 원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커스터머, 고객들을 위하여서 엘리미네이터, 없애버린다는 건데요. 오버드래프트 피를 없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더 뉴스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오버드래프트 피뿐만 아니라 NSFP, Non Sufficient Fund라고 하여서 계정에 돈이 많이 없을 때 역시 발생하는 피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없앤다고 그럽니다. 캐피탈 원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크기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요. 은행에서 관리하는 자산을 바탕으로 뱅크레이트닷컴에서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1, 2, 3위가 JP 몰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시티그룹, US뱅크, 트루이스트 뱅크 등등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은행이 나오고요. 캐피탈 원이 이제 은행 규모로만 따진다면 10위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탑 10 안에 드는 큰 은행이고요. 이렇게 오버드래프트 피를 없애버리면은 수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이러한 이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익 또한 줄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드래프트 피해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고객이 있고요. 현재 은행 잔고에 200달러가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번 달에 연말이라서 지출이 많았거나 재정을 조금 잘못 짜가지고요. 소비를 조금 더 하게 되었는데요. 카드 값으로 300달러가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햄버거 사 먹고 수도값 나가고 잠깐 월마트 같은 데 들려서 쇼핑을 해서 50달러가 나갔다고 하면은요. 돈이 더 추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 마이너스가 난 상태인데요. 그로서리 쇼핑을 하거나 햄버거 사 먹은 거 수도세가 먼저 나갔으면은 그나마 200달러에서 140달러가 빠져나가고 난 후에 60달러가 남은 상태에서 카드값 마이너스가 300달러가 나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문제는 카드값이 먼저 나가서 마이너스 100달러가 기록된 상태에서 햄버거 값 나가고 수도세 나가고 그로서리 쇼핑한 거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은행에서 각각의 트랜잭션에 오버드래프트 피를 매길 수가 있어서 오버드래프트 피가 한 번 나갈 것이 4번 연속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 초년생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은행 안에 쌓아놓은 현금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이러한 재정 지출에 관해서 아직 서투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한국에서 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물건들 살 것도 많기 때문에 지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버드래프트 피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고 버젯이 타이트할 때 이런 식으로 지출이 좀 많게 되면은 오버드래프트 비용이 이렇게 붙어서요. 은행에 찾아가서 좀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이 없으면은 물건이 안 사시는 것이 정석인데요.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은행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트랜잭션을 승인을 해주고 대신 고객에서 돈을 추가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하였는데요. 뉴욕타임즈 뉴스에 보니까 2019년에 이런 식으로 오버드래프트 피를 차지를 하여서 11 빌리언 달러, 즉 110억 달러 가까이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원화로 환산을 하면 13조 원이 되겠는데요. 다른 리서치에 따르면 15 빌리언 달러, 150억 달러 가까이를 벌어들였다는 이러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낸 돈들이 이런 식으로 은행으로 다 흘러나가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CNBC에서 발표한 2020년 12월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은요. 돈이 더 늘어났어요. 30 빌리언 달러, 300억 달러 가까이를 은행이 오버드래프트 피 형식으로 고객들에게서 징수를 하였다고 그럽니다. 역시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35조 원 가까이가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조금 더 상세 내용을 보시면요. 2020년에 안 그래도 코비드 19 때문에 어려운데 정부에서 이러한 오버드래프트 피를 받지 말라고 제안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오버드래프트 피를 33.47센트를 부과를 하였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지금 에버리지로 나온 숫자니까요. 조금 더 적게 부과를 하는 은행도 있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40에서 $50 가까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은행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에 돈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많게 되어서 오버드래프트 피가 난 것은 1차적으로는 고객들에게 책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말고 스탑이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이 많이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2월 3일자로 역시 CNBC에서 나온 뉴스가 되겠는데요. 캐피탈원 은행 그리고 알리뱅크라고 있는데요. 알리뱅크 역시 규모가 제법 큰 온라인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피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12월 1일자로 뉴스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CFPB의 조사에 따르면 오버드래프트 피와 NSF 피가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피, 부가 비용들을 봤을 때 2/3, 3분의 2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 내용을 보면요. 탑3 뱅크 JP모간 체이스와 웰스파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19년에 발생한 이러한 오버드래프트 피의 44%를 이러한 탑3 은행이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 서비스 앤 어트랙티브 인터레스트 레이트, 즉 고객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와 금융 상품으로 서로 경쟁을 해야지 이렇게 소비자를 등쳐먹는 오버드래프트 피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는 것이 CFPB에서 감지를 해왔고요. 이름으로써 우리는 taking action, 즉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몰 뱅크와 크레딧 유니언, 그리고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리저널 뱅크나 신용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피가 13%에서 19% 정도 조금 더 낮은 수준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익을 늘리는 크레딧 유니언과 작은 은행 역시 많았다고 그럽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캐피탈원과 알리뱅크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은행들 역시 같이 동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 역시 고생해서 벌은 돈을 이러한 은행에 맡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과감하게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큰 은행을 쓰지 않고 크레딧 유니언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텍사스에 살고 있고 달라스에 있기 때문에 텍사스 트러스트라는 크레딧 유니언을 쓰는데요.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체킹 어카운트에 현재 1% 이자율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체킹 어카운트에 이러한 1%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 되겠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 이자율을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자가 체킹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너스도 있는데요. 책 스탑을 1년에 2번 공짜로 할 수가 있고요. 한 달에 5번씩 국내로 와이어 트랜스퍼를 공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세이프 디파짓 박스 역시 이러한 체킹 어카운트에 같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25개의 책을 시작할 때 주었습니다. 이 계좌 같은 경우는 파워 체킹이라고 해서 $5,000 정도의 캐시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 역시 큰 은행과 비교하면 훨씬 더 좋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은행을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네나 일하시는 주변에 있는 로컬 뱅크나 리저널 뱅크 그리고 크레딧 유니언 역시 한번 둘러보시고 서비스랑 상품이 괜찮으시면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비롯한 다른 파이낸셜 서비스를 썼는데 문제가 있거나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을 때는 미국의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직접 신고를 하는 기능 역시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consumerfinance.gov의 컴플레인트라고 하여서 이런 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요청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아래 웹페이지 역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큰 은행에서 오버드래프트 피를 없앤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어서 소비 지출이 많아짐으로써
이러한 오버드래프트 피를 경험하실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별히 지출 관리와 재정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새는 돈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빌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